우리 학당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연합감리교 여성교회 목적문을 먼저 낭독하시고 우리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여성교회 목적문 다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아직 다 못 외우셨다면 잠깐 살짝살짝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뮤트하신 상태로 그냥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학당이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4번째가 됩니다. 사실 학당은 요즘에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학당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우리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학교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00년 말에 조선의 그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 한국의 여성들에게 미국의 여선교사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학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과 운명과 팔자로 살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정말 지도자로서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주신 것이 학당입니다. 그 당시 학당은 아무도 가지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한국 여성이 한국 여성을 가리켜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나온 나라, 여성들이 대학을 가장 많이 나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고 우리도 그와 같은 혜택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학당을 이번에 4회를 시지하는데 학당은 매번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성교회 목적문에 맞고 그리고 현실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정보의 홍수여서 정말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4회 학당은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 그 다음에 기후 멸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이 지구의 문제 중에 하나인 환경오염 중에 특별히 옷에 대한 것을 우리의 연관성을 갖고 그것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은 우리 여태까지 나오셨던 분 중에 가장 최연소이시고 또 지금까지는 남성분들이 강사셨는데 우리 여성분이시고 우리 뉴욕 연합회에 선교학교도 참여하시고 우리 여성교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젊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성함은 김주연 선생님인데 우리 김주연 선생님은 너무 이야기할 게 많았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고 간단하게 그 이야기하면 이분은 뉴욕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교를 지금 몇 군데나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팔슨, FTA 다 공부하셨고요. 이번에는 또 3D 패션에 대한 것을 또 전공을 또 공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익스피어리언스로는 뉴욕의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로서 그 디자이너들이 있는 컴퍼니에서 테크니컬 디자인 디파트먼에 주로 일을 하시는데 뭐 칼빈 클라인, 뭐 타미, DKNY 스포츠웨어, 질, 뭐 다양한 곳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셨고 액티비티는 여러 가지 디자인 쇼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김지연 선생님이 우리 한국의 서울에 있는 스크랜턴 위멘스 리더십 센터에서 작년에 뉴 노멀 시대와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선 목사님과 또 거기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이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계속 어떻게 이게 같이 연관을 져서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김재현 선생님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실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큰 강의를 할 만한 깜냥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PT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는 환경오염도 5입니다. 네,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시면 기후 변화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데 패션도 굉장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의 불편한 진실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패션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잠깐 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의료업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 저는 이거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직 최악을 겪는 인간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할 문제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조금만 잘 들립니다. 키워주시겠어요? 조금만 소리를 볼륨을 올려주세요. 네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좋아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보시면 솔직히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아주 더 심하게 이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쪄죽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뭐 한파로 고생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 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도 북부 지역에서 지난 2월에 홍수가 났었는데 이게 원인이 이게 녹은 거예요, 빙하가.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호수에. 거대 빙하가 떨어져서 물이 넘쳐서 여기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텍사스 한파. 지난 겨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거의 뭐 정전도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불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캘리포니아 딕시파이어예요. 지난 7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할 때 이미 서울 면적의 3배를 태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타고 있겠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시베리아에서도 지난 7월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엄청나서 우리 한반도 면적의 75%를 태웠다고 해요. 엄청난 양이죠. 이게 지금 작은 나라를 하나 태워먹은 거하고 같은데 이 산불이 특히나 안 좋은 게 엄청난 양의 탄소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왜 이런 기후 재앙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은 GPGP 섬이라고 태평양에 떠돌아다니는 거대 쓰레기 섬이에요. 우리가 이 많은 물건들 쓰지도 않고 이렇게 버릴 이 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소비하느라고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환경 오염이 있었고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에 IPCC 6차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도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년 안에 1.5도씩까지 상승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이게 1.5도 이상이 넘어가면 기후변화의 속도에 가속이 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2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구 멸망의 시작이라고 해요. 히트웨이브, 그러니까 열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척추동물하고 식물들은 멸종이 시작되고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뭐 산호초는 99%가 파괴가 되고 빙하는 다 녹고 정말 인류 공멸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인간이 사회문화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1.5도예요. 이 이상 올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1.2도씨까지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0.3도 남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투쟁은 이 0.3도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기름도 쓰고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배출된 탄소가 자연적으로 나무나 산림에 의해서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배출탄소가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가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는 배출탄소와 흡수탄소를 똑같이 만들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면은 1.5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거기가 더 이상 0.3도 올라가지 않고 현상 유지는 가능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 패션을 하다가 이렇게 환경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하게 됐는지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쓰레기들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하루 동안 샘플을 받고 벗겨낸 포장지예요. 폴리백이에요. 저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밑에 속에 꾹꾹 눌러 담은 겁니다. 저게 저 혼자 개인이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부서만 회사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부서도 많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어페럴 그룹이었기 때문에 4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맨하탄에 저희 회사만 있을까요? 아니죠. 수백 개의 회사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버려지는 샘플 사진이에요. 저게 사진은 작게 나오는데 저 빈에 샘플이 한 500개, 600개가 들어갑니다. 저 샘플들은 훼손된 샘플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데 재활용을 못하고 그냥 소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회사 로고도 박혀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자체 개발한 텍스타일 프린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마크 이슈가 있어서 저거는 재활용도 안 됩니다. 그냥 버려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가 패셔너블 해질 동안 지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패러블 해진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실은 여성교회 그 소식지에 그 작년에 패션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썼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위입니다. 정유산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게 공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 파이버도 만들어야 되고 원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옷 제조, 뭐 소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송 shipping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단계별로 정말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경기가 회복되면 금방 또 이렇게 될 거예요. 2014년 이후로 1000억 벌씩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지구 인구수가 75억 정도 되잖아요. 엄청나게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70파운드씩 버려요. 1년에 미국인들이 버리는 옷의 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초당이에요. 분당이 아닙니다. 매 1초당 트럭 한 대, 가비지 트럭 한 대 분량이 지금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옷 많이 버리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H&M 같은 데서 패스트 패션 많이 샀죠. 자, 이 옷을 사서 입는 기간이 고작 한 달 남짓이에요. 35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나마 좀 괜찮은 옷을 사서 몇 년 한 50번 정도 입는 그런 일반 옷보다 더 4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이런 옷은 좀 지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타일 중에서 지금 가장 흔한 소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폴리에스테르가 거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물인데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소비되는 석유의 양이 7천만 배럴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이 석유에서 이렇게 패브릭을 만들고 파이버를 만들어내는데 온실가스가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12억 톤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국제항공기 플러스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더 많습니다. 옆에 파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빨간 데 보면 아까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석유에서 만들어내느라고 파이버 만들고 패브릭 만드느라고 탄소가스가 많이 배출되고요. 또 노란 부분 한번 봐주세요.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면은 그 옷이 옷가게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태평양 건너서 온 애들입니다. 옷은 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배송이 돼서 그 가게에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마존에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집 앞까지 배송이 됩니다. 자, 그냥 배송이 될까요? 아니에요. 트랜스포테이션 다 기름 써서 그렇게 해서 탄소가스 배출하면서 배송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옷은 굉장히 평생 오랫동안 굉장히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기름을 소비하게 되고 탄소가스를 배출하죠. 자, 그 다음에 2,700리터나 됩니다. 티셔츠 한 벌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에요. 2,700리터는 밑에 써있듯이 참고로 인간이 2년 반 동안 마시는 물입니다. 면이라는 게 재배할 때 굉장히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가 10불짜리 면 티셔츠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봐요. 이거 시계 방향으로 한번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700리터의 워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면은요, 제초제와 살충제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티셔츠를 염색을 하려면 또 탁색한 피그먼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그 석유화합물 같은 프린트나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은 빨면은 또 거기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파이버가 또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목화나 소잉 공장에서의 근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많은 그런 노동력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해서 만든 옷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트랜스포테이션, 많은 장거리 이동을 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탄소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아마 10불짜리 면 티셔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10불짜리 면 티셔츠는 10불이 아니에요. 지구의 목숨값입니다. 청바지는 물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청바지는 와싱이라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멋스럽게 물 빠진 효과가 있어야지 데님이 멋있다고 보기 때문에 와싱철 때문에 10,000리터나 소비가 되고요. 하나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지금 인디고 염색 작업 중인데 이 근로자들 일하는 것 좀 보세요. 맨살이 그냥 그 케미컬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아무 안전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면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재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2,700리터라고 했죠. 그리고 제초제와 살충제를 엄청 씁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가지 농작물의 종류가 있겠죠. 지구의 농경지, 즉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 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쓰는 살충제는 16%를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노동자들이 맨살로 지금 농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스킨 캔서에 걸리고 죽기까지도 하는 그런 보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케미컬을 쓴 면은 일반적인 모든 면이 다 이런데요. 우리 피부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김주현 선생님 조금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말이 빨라서 네. 조금 네, 하이톤인데다 조금 천천히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소리가 아직 좀 충분히 크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볼륨을 최대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그 정도. 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나이 드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한테 텍스트 메시지가 또 왔어요 지금. 네. 지금 저는 최대치로 지금 제가 올렸어요. 어떠세요? 그 마이크랑 좀 가까이서 말씀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아까보다 더 낫나요? 네, 훨씬 네, 좋아요. 훨씬 나요. 감사합니다. 훨씬 나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나와 있는데요. 텍스타일이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35%나 돼요. 가장 큰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탁을 하게 되면은 이 섬유 파이버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바다를 그대로 오염시킵니다. 물고기가 먹고요. 그거 지금 우리가 먹고 있죠.
220만 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에서 떨어져 나온 그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220만 톤이고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거의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사진 좀 보시면 지금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티셔츠가 있거든요. 그거를 100배 확대를 하면은 저렇게 이제 섬유 파이버가 보이는데 저게 이제 마찰이 되면서 저 섬유 파이버가 떨어져 나와요. 그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엄청난 양이. 그리고 제일 많이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파이버가 떨어져 나오는 섬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플리스라고 이게 많이들 겨울에 입으실 거예요. 가볍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 뽀송뽀송한 요 소재 있죠. 겨울에 뭐 그 담요로도 많이 쓰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뽀송뽀송한 재질이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파이버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 사용 자제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자,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분해되는 데는 200년이 걸리는데 이 기준은 땅에 묻었을 때, 지금 랜드필로 갔을 때 분해되는 시간이에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프레시워터라고 돼 있죠. 물에서는 어떤가요? 폴리에스테르는 0%로 돼 있어요. 분해가 안 됩니다. 랜드필로 갔을 때 코트는 거의 100% 분해가 돼요. 근데 물에서는 86%고요. 폴리는 아예 분해가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비율은 거의 100%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옷을 버려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용을 하고 업사이클을 하든 리퍼포즈를 하든 용도 변경을 하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재활용해서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옷과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의류 제작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노동 집약적이에요. 예전에 정말 그 할머니들이 뭐 삭바느질해서 자식을 키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따라서 노동 환경이 중요한데 이 옷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드는데 이 가난한 국가에서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굉장히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옷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방글라데시에서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건물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는데 거기에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 대피를 안 시키고 문 잠가놓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건물이 결국에는 붕괴됐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정말 그야말로 팔다리가 부러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아마 패션 역사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옷은 이렇게 노동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옷을 제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부자 나라 사람들한테 예쁜 옷을 만들어 주느라고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터전이 지금 오염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1차적 환경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사진 보시면요, 동남아에 산적해 있는 폐 의류 쓰레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보라색 물이 나오죠. 그 텍스타일 염색할 때 아무 정화 시설 없이 물이 그냥 수질 오염을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터전이 지금 옷을 제조하느라고 지금 오염이 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패셔너블하다는 우리 한국 여성들과 그리고 세계 1위 의류 소비 국가인 미국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아까 탄소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기후재앙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막상 기후재앙이 일어났을 때 가난한 나라 사람과 가난한 국가가 더 취약합니다. 빈부격차가 온도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우리는 에어컨 켜고 있으면 되지만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냥 쪄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2차적 환경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2021년도 1월에만 200건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가장 빨리 잠기고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1월에 필리핀 홍수가 나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좀 가려져서 그렇지 저는 코로나보다도 어쩌면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이 더 클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분들 가난한 나라에 있는 분들은요. 혹독한 근로 환경에 환경 오염에 기후 재앙에 코로나에 거기다가 미얀마나 애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부 독재나 아니면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까지 더해져가지고 좀 오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베트남에는 수백만 명의 여성인 생계형 의료공장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의료회사들이 오더를 대량으로 이제 오더를 받아서 옷을 제작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오더를 다 취소해버립니다. 이분들이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식비가 부족해서 밥을 굶고 자녀가 학교에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꼬야죠.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시위를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사진이에요. 자, 미국의 대형 의료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지에 공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권력구조의 최하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생계형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분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돼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게 됐어요. 옷을 만들게 됐어요. 그럼 여전히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선교를 할 때 우리 선교 방향이 어때야 하는가는 조금 더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업계도 이제 인식을 하고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화려한 그런 재료만 써줘야 되는 명품 브랜드들도 지금 리사이클 재료로 친환경 컬렉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업사이클, 리사이클 브랜드도 등장을 하고 있고 친환경 소재도 지금 개발이 한창이고요. 좀 더 혁명적으로 3D 가상 패션까지도 지금 패션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두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브랜드 두 개는 아주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탑2가 될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 자, 첫 번째는 에일린 피셔입니다. 이 에일린 피셔의 장점은 대량으로 옷을 이제 받아서 리사이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도네이션을 받든 뭘 하든 옷을 받았으면 그걸 세탁을 해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별로 재질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리사이클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리사이클, 업사이클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어디가 이제 뜯어졌거나 하면은 저런 식으로 리페어를 합니다. 멘딩을 해서 팔고요. 네, 그다음에 옷을 만들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천 조각들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패치워크로 해가지고 또 독특한 그런 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패치워크겠지만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거는 열로 녹이는 거예요. 압착을 시켜서 열로 녹이면은 옆에 사진 보이듯이 아주 또 독특한 그런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좋은 옷인데 얼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그 얼룩 때문에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옷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오버다잉이라고 아예 make it black, 다 블랙으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도 안 타고 유행도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이런 처리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천연 염색이죠. 내추럴 다잉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패션은 이제 업사이클, 리사이클, 다운사이클 혹은 용도 변경하는 이런 패션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인 이 스텔라 맥카트니는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인데 업사이클하기보다는 이 브랜드는 아예 친환경적인 소재를 써요. 개발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를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기준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옷을 고를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브랜드는 첫 번째 노 레더 쓰지 않고요. 페더 안 쓰고요. 퍼도 안 쓰고 그다음에 PVC라고 합성 피혁이죠. 이런 것도 안 쓰고 앙고라 이런 것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캐슈미어도 리사이클된 걸 쓰고요. 나일론도 리사이클인 에코닐이라는 걸 써요.
그리고 비건 패브릭이죠. 비건 레더를 씁니다. 마일로라는 비건 레더를 쓰는데 이거는 이따가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버섯으로 만든 레더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시리아 이런 데서 만든 코트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산림에서 나오는 그런 비스코스는 또 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샌드 블래스팅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샌드 블래스팅이라는 거는 데님을 만들 때 그러니까 와싱 처리를 하는 그런 처리 공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먼지, 모래먼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폐에 들어가서 무슨 규폐증인가 이런 걸 유발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PFC, 과불락 화합물이라는 것도 쓰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종이컵 보시면은 안에 방수를 위해서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PFC예요. 그거 분해가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런 소재도 쓰지 않고요. 에이조다이라고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알록달록하게 나이가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울은 쓰지만 뮬싱은 안 합니다. 이 뮬싱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양을 보시면은 양이 엉덩이 부분에 굉장히 쭈글쭈글하대요, 스킨이. 그래야지 털이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으니까 원래 선천적으로는 스킨이 쭈글쭈글한데, 근데 스킨이 그렇게 주름이 잡혀 있다 보니까 파리가 알을 까고 구더기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농부들이 양을 마취를 시키고 그 뒤에 엉덩이랑 뒷다리 그 생사를 도려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되게 잔혹한데 도려내고 얘네들이 막 피를 철철 흘리죠. 그러면은 도려냈다가 나으면은 이제 그 흉터가 맨질맨질하니까 살이 이제 그렇게 접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어떤 잔혹한 방법을 쓰는데 그런 뮬싱이 안 된 그런 울도 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브랜드는. 네, 이거 말고도 정말 아주 작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등장해서 진짜 의류를 아주 아름답게 리사이클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는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의류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멋지죠. 지금 팝아트 같이 조각조각 아주 아티스틱하게 엮어서 독특한 룩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게 면만 골라서 길쭉하게 잘라가지고 아예 위빙을 하는 거예요. 룸에다 넣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 또 완성이 됐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핫팩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버려진 청바지들 굉장히 많죠. 청바지가 또 반드시 재활용되는 이유가 물을 또 굉장히 아까 10,000리터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필히 재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바지로만 재활용해서 자켓도 만드시고 가방도 만들고 이런 브랜드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정말 빛나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그런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다음에 저도 쓰레기로 옷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옷을 전시를 했는데 창피하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업사이클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봤는데,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은 우리 업계에서 친환경 소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에 그 마던 메도우라는 걸 보면요, 원래 가죽은 소를 키워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콜라겐 덩어리를요 실험실에서 키워서 만듭니다. 즉 가죽을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들어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이죠.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질기고 좋습니다. 이런 어떤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방식의 레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뱀부 텍스타일 보면은 이 뱀부라는 소재는 대나무인데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게 빨리 자라고요. 물도 거의 안 쓰고 케미컬도 안 먹고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되게 질기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부 텍스타일도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로 가죽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피나텍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기서는 파인애플 가죽을 만들어냅니다. 저것도 굉장히 질겨요. 저것도 제가 다 잡아당겨보고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말로라는 버섯으로 만든 또 가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식물성 그런 가죽들을 요즘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네틀 파이버라고 되죠. 이게 네틀이 이제 쐐기풀이라는 뜻인데 이 쐐기풀로도 이렇게 파이버를 만들고 이렇게 원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 신분해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로도 요즘 만들고 있고요. 네, 파이버가 정말 커피 색깔이죠. 그다음에 바나나로 만든 파이버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나나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연에서도 파이버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대마초 문제를 좀 오른쪽에 보시면 대마초 문제 때문에 이 대마가 햄이라는 게 지금 경작이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대마가 일단은 케미컬 쓸 필요 없고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요. 되게 빨리 자란대요. 그리고 항균 기능 있고 심지어 UV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햄은 제가 디자이너로서 정말 한번 써보고 싶은 소재인데 서구나 미국에서는 경작이 아예 안 되고 경작이 허용되는 국가가 지금 중국인데 그래서 중국이 이 대마로부터 파이버를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 그런 것에 대한 특허 같은 것을 중국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독점할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좀 대마초 목적이 아니라 의류 목적으로는 조금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드 PET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물병 아시죠? 이 물병을 잘게 부숴서 이렇게 플레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만들고 원단을 만들어서 여러분 많이 입으시는 레깅스나 요가 팬츠를 만들어요.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100% 재활용되는 거예요. 꿈의 숫자입니다. 100%가 재활용이 돼서 이렇게 의류로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만 단 이거를 빨 때, 이거를 세탁을 할 때, 런드리에 넣고 세탁을 할 때 이렇게 필터를 쓰지 않으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터를 써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인데 패션 모델 졸리 씨입니다. 네, 졸리 씨는 굉장히 힙한 스타일의 모델인데요. 이분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제가 3D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간입니다. 아바타예요. 정말 사람 같죠. 네, 이분이 그래서 제 지난 전시회 때 많은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제 전시회에서 아름다운 모델 역할을 해주셨어요. 요즘 이런 3D 버추얼 패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자기 의상을 표현하는데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들한테 쓰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이걸 씀으로써 표현도 잘 할 수 있지만 자원과 자본을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작품들도 있죠. 아까 봤던 졸리 동생 솔리도 있고요. 메거니 흑인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모델인 세로미도 있습니다. 다 아바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3D 버추얼도 지금 최신 동향입니다. 패션에. 그리고 이런 가상의 의류들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응 방안을 이제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가졌어요. 감사하고 절제하는 삶, 만족하는 삶, 저는 이런 것에 지금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쁜 블라우스가 하나 생기면 예쁜 스커트를 사고 싶을 거예요. 예쁜 자켓을 또 사고 싶을 거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예쁜 백을 사고 싶을 거고 구두를 사고 싶을 거고 그 갈급함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한테로 오지 않는 한이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길 권하고 친환경적인 삶은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반려견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옷도 한철 입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 옷으로 저는 인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옷을 사실 때 내가 이 옷을 얼만큼 입을 것인가, 나와 평생 함께할 옷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버리지 말고 도네이션을 하시든 솜씨 좋은 친구한테 뭘 맡기시든 하여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거면 중고샵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은 렌탈 서비스도 괜찮아요. 그리고 리사이클드 되거나 업사이클드 된 그런 옷 아까 보셨죠? 그런 브랜드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보다 좋게는 친환경적인 소재, 완전히 100%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그런 소재, 비건 소재들 이런 걸로 된 옷을 새로 구입하실 거면 이런 소재들로 된 옷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살까봐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패션 산업이 뭐 파괴되기를 원한다거나 무슨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시도를 저해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옷을 통해서 막 개성을 표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사안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액션을 이제 취해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자,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뻐라는 거는 지금 광고에서 에코퍼 하면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절대 이 에코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코퍼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다 가짜 털이거든요. 근데 주된 섬유가 에크릴릭이에요. 다 합성 섬유입니다. 석유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이 분해가 돼서 5mm 이하가 되면은 그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태생 자체가 그냥 미세예요. 털이 얼마나 미세합니까? 그래서 자체가 이미 마이크로 플라스틱 파이버이기 때문에 절대 에코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고요.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서 물고기가 먹고 우리가 먹게 돼요. 절대 사지 말아주세요. 제뉴인 뻐, 그러니까 진짜 뻐 같은 경우에는 동물 진짜 뻐에 뭐 제초제 케미컬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도 가능하고 이거는 내추럴한 거여서 생분해도 가능해요. 차라리 진짜 뻐는. 그런데 저런 인위적인 에코퍼는 정말 아무런 정말 대퇴합니다. 정말. 유익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그런 패션 브랜드가 이제 노퍼, 더 이상 뻐를 쓰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아예 뻐 세일즈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뉴욕주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뻐의 사용은 진심으로 자제를, 아니 구입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입 자제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좀 제가 용서해드리는 그런 뻐가 있어요. 데님을, 면이잖아요. 저 데님을 막 보풀을 내가지고 만든 그런 뻐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그 생수병으로 만든 그런 파이버 보셨죠? 그 RPH로 만든 리사이클드 PH로 만든 그런 뻐. 이런 뻐 그리고 아까 대마 참 대마가 좋은 소재인데 대마로 뻐 좀 만들어요. 햄으로 만드는 뻐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용서를 해드리는데 이런 옷들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곳의 99.9%는 다 가짜 애크릴릭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구입을 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 행주로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파이버 미세 그 파이버 클리너 저런 거 행주 많이 쓰시고 근데 저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웨티슈 우리 와이프, 웻 와이프스 많이 쓰시죠. 이게 하얗고 뽀송뽀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면인 줄 알아요. 면 절대 아닙니다. 이거 폴리에스테르 아니면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안 썩습니다. 이거 환경 오염시켜요. 이거 마스크하고 비슷한 재질인데 마스크까지는 제가 봐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는 것들은 특히나 저는 좀 더 친환경적인 것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혹은 플라스틱 프리 이런 구절이 써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탁할 때 마이크로플라스틱 파이버가 많이 떨어져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오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덜 빨고 이러면 좋을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구피 브랜드라는 데서 나온 와싱백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코라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다 직접 설치한 필터가 있어요. 각각 이 세 가지가 가격이 뭐 35불, 39불, 45불 이렇게 될 거예요. 어포더블 하죠. 근데 이제 필터 장착하는 거는 조금 테크니컬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코라볼은 저기에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 파이버가 낀대요. 근데 나중에 청소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무난한 게 이 와싱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거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요, 안에 이제 그 먼지 같은 게 껴요. 이 가장자리 심 라인을 따라서 지퍼 같은 데도 끼고, 그래서 저걸 쓰시고 그거를 먼지를 이제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쓰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뱀부, 이 대나무로 만든 이 텍스타일은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아주 좋은데, 그런데 뱀부 레이온이라는 게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뱀부를 비스코스로 만든 건데 그 과정에서 케미컬을 사용합니다. 일반 비스코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뱀부 레이온은 구입을 하지 마세요. 뱀부라는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로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뱀부 레이온은 구입하지 마세요. 뱀부 파이버는, 뱀부 텍스타일은 시중에서 아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뱀부 레이온일 것입니다. 가급적 이거는 구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아주 천연적이고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소재들을 입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린넨, 아까 말씀드렸던 대마, 그다음에 주초하고 황마. 황마는 그 마대자루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자, 벌랩 만드는 데 쓰는 거고. 그다음에 텐셀, 아주 그 셀룰로스 계열의 아주 보들보들한 텐셀,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텍스타일입니다. 텐셀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생분해가 다 되는 셀룰로스 계열의 그런 파이버들 있죠. 대나무도 있었고, 쐐기풀도 있었고, 커피 찌꺼기, 바나나, 뭐 연으로 만든 옷 다 있었어요. 그다음에 식물성 비건 레더 있죠. 파인애플로 만들고, 맹고나 애플, 심지어는 버섯으로도 가지고 만들죠. 이런 것들. 근데 솔직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유가 되셔서 가죽을 입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런 소재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권할 것은 면 중에서는 재생면밖에 없습니다. 리사이클드 코튼밖에 없어요. 저는 오르가닉 코팅도 권하지 않고요. 아까 봤던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케미컬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코튼도 권하지 않아요. 저는 코튼은 재생면밖에는 친환경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울도 다 생분해가 됩니다. 울이나 리사이클드 울 이런 거 입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뭐그 RPT로 만들었던 그런 레깅스 같은 거 있죠. 이런 신세틱한 그런 파이버들 물론 업사이클드, 리사이클드 됐지만 세탁 시에는 파이버가 미세 플라스틱 파이버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백을 사용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천연 섬유이긴 하지만 찬반 양론이 있는 게 있어요.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실크 자체는 굉장히 천연적인 소재입니다. 실크는 거의 제초제나 비료 이런 것도 안 쓰고 물도 거의 안 쓴대요. 굉장히 여기까지는 좋은데 밑에 사진 보시면은 누에포트에서 실을 뽑아내는 윌링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다 기계화, 공장화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을 가동시킬 때 화석 연료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음에 올게닉 코튼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도 안 쓰고 살충제도 안 쓰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물을 많이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티셔츠 한 번 만들 때 아까 2,700m 물 그대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찬반 양론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좀 고민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특히 올게닉 코튼을 사실 때에는 인증이 있는지 꼭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반드시 피해야 될 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합성섬유죠. 폴리에스터, 나일론 사지도 말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플리스라던가 그런 마이크로파이버 행주 같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코튼 네, 이것도 지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가죽 있죠. 진짜 소가죽. 저는 진짜 가죽도 권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를 이제 키웠어요. 고기도 얻고 가죽도 얻겠죠. 근데 소가 방구를 끼면 메탄가스가 나온대요. 그 메탄가스는 탄소가스의 20배, 탄소가스보다 20배 더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육식은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태닝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크로뮴이라는 그런 케미컬을 써요. 이게 수질 오염을 굉장히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 가죽도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뱀블 레이언 다시 한번 구입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보고 있는데요.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어떤 취미 삼아서 이런 어떤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로 쿠션도 만들어 보시고 드레스도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면 티셔츠로 시장 바구니, 과일 바구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뭐 이거는 근데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또 쉽게 좌절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오래된 티셔츠를 이제 얇게 엮어가지고 제 러그를 만들고 있는데 예쁘죠? 그리고 왼쪽 사진은 청바지 있죠? 청바지를 잘게 부셔서 뭉쳐가지고 지금 단열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옷을 업사이클, 리사이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으로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짚었듯이 이거 개인적으로 해결해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적 노력이 아주 중요해지는 그런 분야예요. 그리고 특히 옷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옷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옷을 사는 주체는 여성입니다. 옷하고 여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옷이야말로 여성이 환경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옷만 우리가 잘 컨트롤해도 그 0.3도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오염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조직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그 스프린튼 여성 리더십 센터에서 지난번에 뉴노멀 시대 여성의 환경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소논문을 하나 써서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구상한 거예요. 의류, 꼭 의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지속 가능한 활용 시스템을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아마 아마존이 생각날 거예요. 자, 친환경 쇼핑센터 뭐가 생각나시나요? 별로 생각 안 날 거예요. 거대한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대한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모든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업사이클, 리사이클, 다운사이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클은 뭐 쓰레기를 예쁘게 만드는 거니까 브랜드나 디자이너랑 연계를 시켜주고 리사이클 할 거는 그대로 쓸 거니까 구호단체나 지역 복지센터로 이제 보내고 다운사이클 할 거는 아까 단열재 보셨죠? 그런 식으로 업체랑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 광장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다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분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픈 마켓도 만들어서 친환경 제품을 정말 자유롭게 판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문의를 해보니까 앱을 당근마켓 같은 그런 앱을 하나 정말 만들고 싶었는데 비용과 시간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제가 지금 조금 이거는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설계는 지금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집단적인 소비자 권리를 행사를 하자, 소비자의 힘을 정의롭게 실행을 하자 하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시커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은 전 세계 소비의 7, 80%를 차지를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옷을 입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입으신 그 옷 여러분이 직접 사셨을 거예요. 남편이 계신 분은 남편 옷도 여러분이 직접 사실 거예요. 아이들 옷도 여러분이 직접 사실 거예요. 네, 우리가 집단의 힘을 발휘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돈 쓸 거 우리가 친환경적인 소비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적인 브랜드,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 이런 것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소비자 니즈를 형성하고 그래야 자원과 자본이 선순환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별표 찍어놨듯이 가장 저는 신경 쓰고 있는 게 가장 제가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이 불매 운동이에요.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매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환경을 해치는 그런 소재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기업은 가차없이 불매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고발이라던가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게 집단적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를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소비자가 왜 해야 됩니까? 제조업체가 아예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탁기에 그냥 마이크로 플라스틱 필터가 그냥 달려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업의 변화를 저는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저희 기독 여성인들이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할 때는 그냥 살라고 하는 환경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 여성들은 2배로 더 리더십을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환경 선교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도 봤듯이 아까 마음 아팠던 그런 사진인데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줘야 될까? 이분들이 이제 생업을 갖고 옷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생계는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의 지역사회도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이럴 텐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목적은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그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는 선교의 방향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들이 기초적인 그런 소인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의 장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염시키는 제품 말고 친환경적인 상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예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업사이클이나 리사이클링 브랜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뭐 연으로도 파이버를 만들고 대나무로도 만들고 바나나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동남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식물들일 텐데 그런 친환경적인 섬유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와 함께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옷은 점점 더 옷 시장은 피지컬한 가먼트 시장은 점점 더 위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버추얼 패션으로 가든지 어쨌거나 굉장한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미리미리 IT 분야로 이분들의 직종이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딩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스킬 같은 그런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학당 1차 강의 때 그때 이제 그때 강의를 듣고 깨달은 부분인데 5번은요. 시위하시는 여성분들 지금 코딩하시고 계신 분들 옷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분들은 서양의 여성복을 현대 여성복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고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든 이분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고유한 그런 상품이 개발되도록 그런 식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시간이 일찍 마치게 됐는데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말 보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세상도 천국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듯이 지구도 회복이 돼야 마땅하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자원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그린 리더십을 가지고 환경 선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도 받고 여러 아이디어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좀 이제 우리 김재현 선생님이 말이 굉장히 빠르죠. 젊은 사람이어가지고 톤도 높고 그래서 좀 우리는 좀 나이 든 분들이 있어서 좀 천천히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많이 부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다시 설명할 것이 있으면은 제가 다시 네, 설명을 그래서 아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1시간 한 지금 15분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쭉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아무튼 여기서 꺼내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방대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시고 싶으신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파티스펀트 들어온 사람만 87명이세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어떤 교회나 이런 데 모이셔갖고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사실은. 너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신나고지만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좀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셨던 것들은 여기 채팅에다 좀 써주시면 우리 강사님이 좀 보시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이 김주현 선생님이 3D라고 하는 그 패션을 지금 디자이너로 한다는데 우리 3D 참 생소하죠?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는 거는 그 3D가 그런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옷인데 조금 감이 안 와요. 어떻게 감이 안 오냐면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옷 입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아, 듣는 동안 질문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3D 가상 의류라는 게 이거는 피지컬한 옷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가상의 의류잖아요. 근데 어, 지금 가상의 의류가 가상 의류 그 자체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메타버스. 예, 예, 네, 예. 메타버스에 제페토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가상 의류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그 가상 의류를 자기 아바타에다 입혀요.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찌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지금 3D에 지금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에는 옷이 가상으로도 존재하고 그 똑같은 옷이 피지컬한 의상으로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 저 마음에 드는데 하면은 나는 근데 저걸 가상으로 갖고 싶어. 그럼 가상으로 파일로 구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바타한테 입히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 저건 정말 액츄얼하게 입고 싶어. 그러면 이제 굿즈 매장 가서 사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예. 굉장히 앞선 건데 우리 또 사실 여기 분들이 메가버스가 뭐야? 그렇게 좀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굉장한 IT의 개발이 지금 돼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메가버스가 뭔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네네. 주현 선생님이 간단하게 메가버스도 잠깐 설명해 주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메타버스는 사실 제 분야는 아니고 저는 옷인데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예요. 그 가상의 세계인데 IT 기업에서는 실제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상의 회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바타 보면서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현실 세계하고 다 똑같아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막 맥주도 마시면서 막 회의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상의 월드지만 현실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니까요. 예, 제가 알기에도 메타버스가 이제 곧 실용화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줌으로 하는데 우리도 조만간 이제 메타버스로 아마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내가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바타로. 그 인물이 나를 대신해서 가상 회의 속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곧 한 2, 3년 안에 메타버스가 다 실용화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우리 저기 3D가 사용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 들어왔는데요. 아까 그 한 분이 질문하신 거는 define 해달라고 하시네요. again, define again, upcycle, recycle, and downcycle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define을 부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리사이클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사이클은 그냥 그 아이템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외형적인 변화나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업사이클은 가치를 높이는 리사이클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디자이너가 패브릭 쓰레기로 옷을 만들었어요. 예쁘게 조각조각 엮어서 아주 그 파라트 같은 그런 옷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쓰레기에서 예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걸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까 청바지로 만든 단열재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청바지를 잘게 부셔서 뭉쳐서 단열재로 만드는 거는 가치가 저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운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퍼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도 변경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바지를 그대로 입으면은 재활용해서 입으면은 청바지가 되겠지만 그거를 뭐 자켓이나 가방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퍼포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 하나가 우리 지금 선생님이 강의해 주신 이 프레젠테이션을 카피해서 다 나눠줄 수 있는지. 네. 저는 환경 선교를 한다는 미션으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고 다만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하실 때 출처를 밝혀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런 그 패브릭을 사나 이런 거 할 때 피해야 될 거 아니면 어떤 브랜드가 좋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 그런 네네. 인포메이션을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걸 좀 줄 수 있나 그런 네. 말씀을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많은 그런 친환경적인 브랜드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리스트를 만드는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한번 서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업이 서스테이너블한 브랜드인지 아닌지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사실 때 소재를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머티리얼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올게닉인지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레벨에 표시가 되어 있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GOTS, GOTS라고 이게 올게닉 패브릭을 인증해주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 인증서가 없으면 가짜예요. 가츠 인증서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네. GOTS. 예. 우리도 한 분은 또 그 엘렌 피셔가 리사이클도 하고 입던 옷을 네, 주면 네. 하나에 5불씩 주기도 하는데 네네. 이제 그게 친환경 비용을 낸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데 보니까 그 회사의 카탈로그를 쓰면서 그게 도용하는 팩토리 아울렛처럼 가장해서 중국에서 그 레벨을 도용하고 있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또 네, 중국에 지금 정말 짝퉁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많은 예. 것들을 정말 도용을 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것도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또 코멘트 주신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네. 왜 트레디셔널 커트는 피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실 때 아마 좀 아까 들으시긴 하셨는데 정확히 네.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전통적으로 코튼을 만들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티셔츠 한 벌 만드는데 2,700m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케미컬도 엄청 많이 씁니다. 제초제하고 살충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코튼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건강도 위험하고 그 농약이 묻어있는 옷을 입는 우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트레디셔널 코튼은 피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가장 더러운 우리끼리로는 가장 더리스탄 패브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더러운 그런 소재라고 얘기해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또 말씀하실 거 또 질문 좀 더 없으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다짐을 하나 써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건 이 방식이 좋더라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쉐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네. 아이디어를 주시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우리 이 김 선생님한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어때요? 서로 나눌 자, 수 있게. 네. 자, 그다음에 또 질문입니다. 3D 프린터로 우리가 입던 옷을
집어넣어서 새 옷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시네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일단은 저도 3D 프린팅을 해봤는데요. 그걸로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그걸 집어넣어서 새 옷으로 만드는 경우는 못 봤고요.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옷이 친환경적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소재 자체가 일단 친환경적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옷은 3D 프린팅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만큼 이렇게 프린트하는데 막 시간이 40분, 50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커스텀하게 만드는 데는 뭐 괜찮습니다. 네. 또 새로운 걸 배웠네요. 3D 프린터로도 옷을 만들 수 있다니까. 네. 네. 그리고 한 분은 그 지금 유니버시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선생님이 하신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파워풀하니까 혹시 그 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환경 선교를 하는 그런 미션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정말 한번 시간을 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갈 거죠? 네. 네네.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 연락처 이메일이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또 그러면 어떤 패브릭을 입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면이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면옷을 많이 입는데 네네. 그런데 면이 지금 이런 트레디셔널 코튼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 면을 입는 거에 대한 굉장한 길티 필링도 느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대체할 만한 그런 좋은 패브릭이 있는지. 네, 저는 린넨도 좋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텐셀 계열이에요. 셀룰로스 계열. 텐셀도 좋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서 텐셀에 대한 거를. 네. 텐셀 이제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셀룰로스로 만든 거고요. 옷감도 되게 보들보들해서 속옷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생분해가 다 됩니다.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패브릭이에요. 그래서 텐셀 계열 저는 추천을 드리고 린넨 계열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스웨터 같은 거 입으실 거면은 울 소재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면은 네, 면은 제조 방식을 고려해 볼 때 면이 건강에 좋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케미컬을 원체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농약이 잔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잔류해 있는 농약이 우리 스킨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킨 캔서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제가 조사하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면이 건강에 좋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같은 얘기인데 폴리에스테롤 옷감을 만들 때 옷감 무게의 10배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UMW에서 배우셨는데 코튼도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요? 조금 전에 하신 질문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네. 자, 코튼 중에서 제가 좀 권하는 코튼은 그러니까 코튼이 저는 세 분류로 나누면 이제 트레디셔널한 코튼 있죠. 물도 많이 쓰고 케미컬도 많이 쓰는 그런 코튼 1번, 2번이 올게닉 코튼, 3번이 재생 코튼인데요. 저는 재생 리사이클드 코튼밖에는 권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제초제나 이런 걸 사용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부셔서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그 레벨에 그렇게 써 있나요? 리사이클드 커튼이라고? 네,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저도 참 이거는 제가 제조업자가 아니라서 그거를 저는 이제 만약에 속이기 시작하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걸러낼 수 없는 거죠, 소비자가. 네. 네, 그런 문제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옷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떨어진 옷이라도 드랍박스 같은 데 넣어야 하고 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고민하는 걸 쓰셨네요. 네네네. 조금 떨어진 옷이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성하면은 충분히 업사이클, 리사이클이 가능합니다. 저는 찢어진 블라우스로 그 팻웨어 있죠. 이것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진 옷이라도 버리지는 마시고 랜드필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활용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드랍박스 같은 데 넣어주시고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떨어진 것들을 드랍박스에 넣었을 땐 버리지 않을까요? 좀 상한 것들을 이렇게 좀 흠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그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는 저런 드랍박스 같은 데서 옷을 수거해 갈 때는 온전한 옷을 원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렇게 떨어진 옷은 아마 그냥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구상했던 거는 처음부터 옷을 도네이션 받을 때 이게 업사이클 할 건지 리사이클 할 건지 다운사이클 할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받는 시스템이어서 저는 그걸 꿈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정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런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 다음에 코스코에서 파는 베이비 와이프에 텐슬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건 사용해도 되나요? 네, 텐셀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셀룰로스 계열이고요. 분해됩니다. 네, 텐셀은 아, 제가 적극 추천드려요. 아, 네. 베이비 와이프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헌옷을 염색해서 입으면 어떤 염색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피그먼트를 검색을 해보면 아마 그 서스테이너블한 친환경적 에코 프렌들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그런 에코 프렌들리나 서스테이너블 요런 계통의 그런 염료를 사셔서 염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클리닝에 대한 이슈를 하셨는데 사실 그 드라이 클리닝이 사실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건 저희가 다 알죠.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is there wool that can be water wasted without shrink?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울 같은 거를 드라이 클리닝 하지 않고 물도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이런 줄어들지 않고 하는 이거 세탁 방법인데요. 이거는 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울이 슈링킹하지 않으면 좀 가공 처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줄어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물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오케이. 그다음에 히트 기어 옷은 친환경 옷인지 알고 싶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히트 기어가 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핏기어는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대학원 기숙사에서 안 입는 옷을 서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환경을 하기 위한 옷 의류 차원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교내의 에코 페미니즘 단체와 함께 기획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좋은 프리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아마 이건 우리 젊은 분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따님이. 그래서 네.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네, 소식이네요.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이게 에코 페미니즘. 네. 네. 에코 페미니즘이란 단어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그게 이제 생태계의 그 감수성이 여성들이 제일 높다 그래요. 남성들보다. 그래서 이런 게 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네, 저는 네, 그다음에 여기 I need to throw away on all 네. clothes down comforter. How where can I throw it away? I 이거 don't think. 그냥 예. 제 생각에는 네, 많은 사이트들도 있고 동네 그냥 스리프티 샵 가서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버리지 마시고. 가장 간편한 방식은 그냥 동네 스리프티 샵 그냥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여기 권호연 전사님이 사이트를 하나 사이트로, 올려주셨네요. 네, 예, The Good 감사합니다. Trade 하는 거. 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와 리소스를 좀 공유를 했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시간에 제가 꼭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작은 거라도 뭘 실천하실지 한번 다짐을 작은 거라도 하나 저는 옆에 적어주셨으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채팅방에다가 그런 그거를 하나씩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받는 동안. 자, 본인 이름 써주시고 거기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aste백 or 와시백하고 네, 와시백하고 코라볼은 아마존에서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waste백, 예. 네. 아마존에 있어요, 이게요. 네, 35불, 39불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줘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친환경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여선교에서 이제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 네,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 와시백이 그렇게 그 평점이 3점 뭐밖에 안 돼요. 지퍼가 잘 고장 난대요. 그래서 잘 조심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다짐을 넣으셨네요. 앞으로 웬만한 옷은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드랍박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쓰레기로 옷을 만드는 그런 전시회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이 버릴 옷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로서 그 재료를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실 분들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옷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또 여기 또 그렇게 나오셨나요? 교회에서도 옷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눠서 서로 입지 않는 옷들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입고 하는 시도를 하면 좋겠다. 아, 그다음에 네. 예, 그다음에 반려옷이라는 말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입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키우면 오히려 힘들겠네. 힘들겠죠? 예. 아, 네. 권호연 선생님, 아, 너무나 재치 있는 그런 다짐 감사드립니다. 네. 반려옷과 입양,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옷을 정말 좋은 거,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몇 벌 이상만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한 네. 분은 일단은 싼 옷들을 싸다고 사지 않아야 할 것 같고 명품백 같이 평생 입을 옷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좋은 브랜드 티는 살 때 좀 비싸도 10년 이상 빨아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써주셨어요. 네, 차라리 이런 선택이 저는 더 친환경적이라고 봅니다. 명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게 더 낫고, 반려옷을 넘어서서 저는 대물림 할 수 있는 그런 옷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려줄 수 있는 옷. 네. 대물림 옷. 네. 그러려면은 우리의 그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지금 헌옷 그러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입던 옷 그럼 더 싫어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 옷들이 있잖아요. 정말 네네. 좋은 옷들이 많은데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누가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이다 그러면 더더욱 안 가져가요. 옷하고. 예,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옷을 생각하실 때 꼭 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노동자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할게요. 네. 이번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PPT를 보내면서 그 방글라데시의 그 노동 현장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찾았는데 정말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그러니까는 물이 다 오염됐어요, 식수가. 그 필터가 없이 그런 걸 다 그 염색된 그 물을 버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오염된 그런 물을 또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헌옷으로 가방이나 다른 옷이나 여러 가지를 리폼하는 비디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분들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그 한혜원 전사님 바느질을 잘하는 분이셔갖고 아, 이번 네. 때 얘기하시는데 우리 여선교회가 이런 거 어떤 그 바느질 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우리 스스로 먼저라도 좀 하는 거가 어떨까? 좀 이렇게 소규모로 아까 만든 그 어떤 세팅, 그 플랫폼을 좀 이렇게 지역 연합회별로 좀 소규모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리프트 샵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세컨 핸드 샵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걸로 선교비를 마련하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미국 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없죠. 왜냐면 아까 말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 도전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퀼트 미션 팀을 만들어서 헌옷으로 아기 블랭켓이나 리폼을 해서 나눔도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더 해주세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유튜브에 정말 헌옷 같은 거 리폼하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실제로 실천하기는 정말 이렇게 바느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그냥 구경만 하고 아마 마실 거예요. 그만큼 패션이라는 게 옷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리폼하는 것도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옷은 원래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싸고 그렇게 저질의 그런 옷들은 저는 구입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권원 전사님이 여러분이 그런 그 리폼할 수 있는 스킬들을 하는 유튜브를 그 사이트를 올려주셨고요. 예. 그것이 아니고 그 방글라데시 그 아, 의료 그 그건가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메일로다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최종사님 가능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남는데 지금 보죠, 한번. 그리고 여기 또 그렇게 써있네. 헌옷을 바이어스가 길게 잘라서 바느질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러그나 바구니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뉴 잉글랜드 연합회에서는 유스댐 베드 쉿을 모아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소잉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뉴 잉글랜드 연합회 너무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연합회별로 소잉 클래스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바느질을 하려면 우리 못하는 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아까 그 탄소 문제를 또 얘기하셨는데요. 이 탄소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게 탄소가 0. 우리가 1.2를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이제 그 기후 위기가 오면 이제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이 곡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 사막화가 되고 물과 식량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초래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강에서 오염된 물들이 또 이제 바다로 들어가고 그 바다 이게 지금 수도 없이 지금 나오는 이런 폐수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40년쯤 되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없고 우리는 바다에서 더 이상 어떤 물고기라든지 해초라든지 그런 거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생선 다들 좋아하시죠? 고기보다 많이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선을 많이 먹는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벌써 이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벌써 먹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한 사람이 거의 1년에 크레딧 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을 벌써 몇 개씩을 먹고 있는 그 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인권 문제, 환경 문제, 결국은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들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오늘 저희들이 정말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옷에 대한 진실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나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이 선생님 계시는데 들어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가 굉장히 진짜 엄청난 마스크를 하고서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we recycling all the masks we used during the pandemic. 그러니까 리사이클 할 수 있는가 이 마스크를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질문이 왔네요. 예. 마스크는 리사이클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법적으로도 그냥 즉각적으로 폐기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대신 이제 천 마스크나 이런 면 마스크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쓰는 펠트 재질의 그런 마스크는 리사이클 안 되고 그냥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요. 정말 많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쓰레기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분해도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 웹 와이프스 같은 거 있죠. 이거는 필히 이게 비슷한 소재거든요. 필히 이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한 분이 네네. 네, 뭐 청년들이 마스크를 녹여서 작은 의자 같은 걸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네네. 또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상황에서도 보면 이런 환경 선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들이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미국 UMW에서는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 선교로 녹색 교회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력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뭐 이게 처음이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이게 환경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생태계 감수성이 여성들이 제일 놀랍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옷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은 정말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환경 선교의 한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네. 네. 일회용 마스크를 지금 만들어서 쓰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버릴 때 고무줄 한쪽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의견도 계신데, 네, 맞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이제 발이 감겨서 특히 새들이 피해가 가고 있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아서 다 이렇게 마스크도 또 버려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회용 쓰레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건 정말 끔찍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슨 땅을 밀려줄 수 있을까 정말 그 암담합니다. 지금 또 우리 한 분이 친환경 의류는 보통 사람이 손 깊게 구하기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친환경 의류 구매 가격을 낮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이렇게 하셨네요. 너무 비싸서 네네. 일반 사람들이 다 더 구입하기 힘든데 좀 이게 어떻게 네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친환경 브랜드가 아까 스텔라 맥카트니도 그렇고 되게 비쌉니다. 저도 못 살고 있어요. 저도 아예 옷을 안 사고 그냥 입돈만 계속 입고 있는데 저는 의류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던 것도 그거예요. 친환경 의류, 업사이클 의류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의류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새 옷을 만드는 것보다 원래 버려진 옷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만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요. 업사이클 옷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품이 많이 올라가고 노동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들의 옷은 친환경 소재 개발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비싸고 정말 이 친환경 의류를 정말 어포더블한 그런 프라이스의 제공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게 저도 참 죄송하고 가장 큰 과업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리사이클 시스템을 대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네네. 이런 네. 리사이클 시스템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체가 거의 없어요. 에일린 피셔 정도밖에 없어요. 대량으로 리사이클을 다루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죄송하게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 린넨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필터를 키워 쓰면서 자외선 소독기로 젖병 소독기 필터를 소독해 재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네, 좋은 아이디어. 네, 좋은 아이디어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린넨 천으로. 네, 저도 그 천 마스크에다가 안에 그 필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2개 잘라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쓰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젖병 그 소독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리드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우리가 소비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업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솔리달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우먼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소셜 액션에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 특히 다국적 기업이 미국이 많죠. 그래서 그런 그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그런 데 가서 정말 많은 착취와 그런 저임금으로 정말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동 현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또 못하도록 그런 거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네.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한 네. 분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셨네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선생님 정리해 주세요. 예. 네. 일단은 정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정말 당장 right now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다 같이 죽습니다. 0.3도씩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정말 작은 거라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어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절실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기업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더 좋은 기업을 발견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쉐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나 어떤 압력을 가해줘야 되고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눠서 또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쓰고 소비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정말 그 부족한 강의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셔서 집중을 해주시고 함께 많은 의견과 다짐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더 많이 연구하고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최병원 선생님, 전도사님, 네, 다음 거 해주세요. 자, 오늘 그 학당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지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마지막 학당이 10월에 있습니다. 10월 말 토요일에 30일에 이번에 그 학당은 한국에 파송되어진 미국 여선교사들의 역사와 우리 한인 여성들에 대한 교회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미국 여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파송이 되신 평신도 여성들이신데 그분들이 전염병의 나라인 한국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였고 또 그 결과 어떤 역사를 또 우리 한인 여성들에게 끼쳤나 하는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그 한국의 이덕주 교수님이신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한국교회사 교수님으로 이제 계셨는데 리타이어 하셨고요. 사실 한국 교회사의 또 특히 기독교 교회사의 그 전문 학자이십니다. 굉장히 힘들게 컨택을 했어요, 여러분. 안 하시겠다는 거를. 그래서 아무튼 그 열정 많으신 그 우리 교수님의 강의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할 일 있는 부름받은 여성들이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없는데 제가 이제 요번 8월 말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이 전부 뉴스레터를 받게 되십니다. 그 이메일 애드레스를 보내주시면은 못 받으시는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매달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환경 선교를 일환으로 녹색교회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녹색교회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것을 알리고자 환경과 관계되는 그 다양한 우리 여성교회 아이디어, 그다음에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이 있어요. 글쓰기. 그래서 상금도 있습니다. 그 영어권도 따로 돼 있고요. 한어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어권, 영어권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난 상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1등 하신 분에게는 500불을 드리고요. 최우수상이 500불, 그 다음에 우수상 200불인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작 2명에서 100불씩 드리는 이제 이런 참여도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원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지역연합회가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2세 여성들에게도 다 알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대상은 여성만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딸들, 뭐 조카, 친구, 내 자녀들, 뭐 아무튼 예, 우리 여성들에게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그 88명이지만 사실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이메일 애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파워포인트 내용과 그다음에 아까 그 방글라데시의 그런 그 실태가 담긴 그 동영상을 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널리 알리시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프리젠테이션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행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뒤풀이. 그래서 이제 뭐 폼이 없고요. 우리 김혜선 목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김윤희 스크랜턴 센터의 그 실장님도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분들은 무엇을 하시는지 좀 얘기도 좀 하시고 우리가 또 질문도 하고 하면서 우리 좀 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무는 아닙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풀이는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가 좀 생소한 찬양인데 새 찬송가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과 연관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뮤트하신 상태로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비전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사회학당을 마치겠습니다. 10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